반사회 법률행위.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하죠.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자, 법조문이 나오죠. 103조예요. 103조. 제가 숫자 얘기했죠. 반사는 워낙 중요하니까 103조 제목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효과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무효로 한다.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위반. 자, 여기부터 봐요. 갑과을이 어떤 계약,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 계약 내용을 보니까 법률 행위 내용을 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즉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사회 질서는 지켜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따라서 이 계약을 한 사람한테 힘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런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해서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효과 무효예요. 무효. 느낌이 와요. 그렇지. 반사회 계약한 애를 왜 도와주겠어요, 법이?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이게 무효의 개념이에요.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반사회는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해마다 나와요. 10년에 한 9번 연속 나와요. 그래서 한 번쯤 쉬는데 해마다 나온다 생각하세요. 뭘 봐야 되느냐? 법 조문은 하나인데 해마다 나온다는 얘기는 공부할 게 많다는 얘기죠. 해마다 낼 수 있는 지문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결국 여기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대법원 판례. 자, 우리 대법원이 어느 법률행위 계약을 보고 당신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반사회 법률행위입니다 라고 본 케이스가 있어요. 계약 내용을 보니까 당시 계약은 반사회입니다. 즉 대법원이 어느 법률행위를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두 번째,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반사회 법률행위 같아요. 근데 대법원은 반사회 법률행위라고 안 봐버려요. 반사회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 이거 구별하는 게 반사회에서 공부할 우리 시험의 80%예요. 70%, 80%.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어떤 법률행위를 반사회로 봤고 어떤 법률행위는 분명히 내가 보기엔 반사회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반사회를 안 봐요. 그거 구별하는 것. 세 번째, 반사회 효과죠. 당연히 법조문 무효예요. 그래서 반사회 법률행위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무효.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중매매를 여기서 봐요. 그래서 이중매매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잘 몰라요. 1년 공부에도. 동네를 알아야 돼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반사회 법률행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중매매는 이제 나중에 할 거고 오늘은 예를 듭니다. 갑, 남이 을 녀하고 바람을 피워요. 첩계약. 예전 대법원 판례 문구가 첩계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요즘 말로는 바람피죠. 불륜. 갑, 남이 을 녀하고 바람을 핍니다. 바람을 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부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솔로면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바람 핍니다. 첩계약을 맺고 불륜녀인 을 녀한테 제 애인이죠. 애인한테 뭔가를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이 사람은 50대고 이 사람은 20대 여인이거든. 사줍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가방도, 명품 가방도 사주고요. 승용차도 사주고요. 드디어 갈 때까지 갔어. 아파트 한 채 줍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을녀한테 줍니다. 이걸 공짜로 주는 계약. 무상 증여 계약 그래요.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증여는 우리 시험지문에 떠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매는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증여는 나만 주고 상대방은 공짜로 받아요. 그래서 무상이 뭐냐? 상장이 없어요. 반대급부 없이 나만 일방적으로 주는 계약을 무상행위라고 해요. 무상증여인데 이 첩계약이 과연 허용될 것이냐? 느낌이 오죠. 바람 피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대법원도 취업계약은 반사회 법률행위라고 봅니다. 3번 나왔어요. 쉽죠? 취업계약은 반사회 법률에 해당한다. 여기서 골라내면 돼요. 다음 중 반사회 법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박스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기업, 취업계약, 반사회. 느낌이 왔어. 내 느낌하고 대법원 결론이 같아요. 즉 내 마음하고 대법관 마음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외운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우는 것은 내 느낌하고 대법원이 결론이 달라버렸을 때 왜 이러지? 그때 외우는 거예요. 하지만 내 느낌하고 대법관 마인드가 같으니까 안 해도 돼요. 취업계약 바람 피면 안 되지. 대법원이 반사회로 바뀌었지. 맞아요. 반사입니다. 그러면 이 취업계약, 저증여계약 다 법조문에 따라 무효예요. 그래서 반사회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취업계약이에요. 취업계약. 느낌이 왔어. 취업계약 바람 피면 안 되지. 반사회. 하나 외웠어요. 외운 게 아니라 이해된 거예요. 1년 지나도 취업계약이 반사회에 해당한다로 고를 거예요. 이해됐으니까.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봐요. 자,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내용이에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 계약이 반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세트예요. 앞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 당시예요. 계약할 때 그 당시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트예요. 많은 지문이 이게 나와요. 많은 파트에서 1타 5피예요. 1타 5피.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까 가능한지 불능인지 여부도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요. 근데 그 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하지만 이 놈은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인지 여부, 계약 체결 당시, 반사에 해당인지 여부,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갑이 을한테 지 아파트를 5월 1일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이 반사회에 해당되네요. 5월 1일자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으로 보니까 반사회 법률행위에 반사에 해당된다고 보여요. 자, 그런데 사정이 바뀌어요. 몇 달이 지난, 2달이 지난 7월 1일자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이 매매가 반사회가 아닌 거예요. 과연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계약 체결할 때는 반사였는데 그 후 반사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은 반사 아니고 계약 체결할 때는 반사이고 이와 같이 사정이 변화됐을 때 갑을 이 매매가 반사회로 볼 것인지 반사회가 아니라 볼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돼요. 이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현재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이 아니에요. 범죄도 행위, 범죄 행위 할 때 법이 적용돼요. 법이 바뀌어버려서 그때는 범죄였지만 현재 법이 처벌 규정이 없어. 그럼 처벌 안 돼요. 행위시법이에요. 형법도 그래요. 그래서 행동할 때 그때 기준으로 판단해요. 결국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점에 반사회니까 결국 저 매매계약은 그 후 반사회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도 여전히 반사회 법률행위예요. 이거죠.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반사회 여부 판단해요. 자, 그럼 쉽죠. 계약 체결할 때 반사회가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사회야. 반사회다 아니다? 반사회 아니다. 반사 아니다. 쉬워. 5월 1일자만 보면 돼요. 5월 1일자 반사였어? 반사예요. 5월 1일자 반사회 아니야? 아닌 거예요. 쉬워요. 그래서 오로지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해당한지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5월 1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계약 체결 후,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떠요.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계약 체결할 때 반사했어? 반사회. 계약 체결할 때 반사 아닌 거야? 그럼 아니에요. 천지가 개벽해도 결론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세트 중심 잡아요. 어디에 해당한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현재 아니에요. 현재가 아니라 무조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꽤 중요해요. 세트라서. 자, 갑니다. 우리 대법원이 어떤 계약, 법률 행위를 보고 이거 반사회 법률 행위입니다. 이렇게 본 케이스가 있어요. 그중 오늘 가장 기초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나온 7개를 볼 건데 이게 반사회에 해당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 시험 지문에서 골라내면 돼요. 자, 대법원 판례예요. 첫 번째, 외우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이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첩기야. 느낌이 왔어. 바람피면 안 되지. 나쁜 놈. 나쁜 놈 하면 대법원도 나쁜 놈이라고 왔어. 나쁜 놈이니까 대법원이 권리를 주지 않겠죠. 반사회. 그래서 첩기야. 그렇지. 바람피면 안 되지. 나쁜 놈. 반사회. 두 번째, 공무원이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자, 여기에 나온 지문들은 다 우리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이게 나오면 제가 항상 키워드 중심단어 꼬집어내라겠죠. 공무원이 뭔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 받기로 했네. 느낌이 어때요? 공무원이 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반사로 봐야겠지. 대법관도 반사로 봤어. 그래서 공무원, 청탁, 돈. 그냥 공무원 나와도 이 판례예요. 공무원, 이 동네에서 공무원 나오면 이 판례니까 나쁜 놈, 너 돈 받았지? 분명히 있어, 금전. 청탁, 이런 말이 있어요. 반사. 자,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해주는 대가로 금원 교부하기로 한 약정. 여기서 범죄 흔적을 찾아야죠. 경찰서 가서, 법원 가서 허위 진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따라서 나쁜 놈이네 해서는 안 될 행동했죠. 이게 반사냐 아니냐? 내 느낌은 어때요? 반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대법관도 반사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 단어는 허위 진술이에요. 허위 진술. 그래서 읽다가 허위 진술 나오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공무원 나오면 빨리 이 판례 나올 거니까 그냥 반사야, 반사해. 그래서 수사기관, 경찰서, 검찰, 법원 허위 진술하면 안 되겠지. 반사해. 됐어. 1년 뒤에도 안 헷갈려. 이런 결론. 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자, 4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느낌이 왔어. 보험사고를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계약했대요. 느낌이 왔어. 이 나쁜 놈 보험 사기꾼이구나. 두 번째 지문들.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대. 느낌이 왔죠? 보험 사기꾼이구나. 그래서 반사입니다. 보험사고를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 나쁜 놈 반사회. 보험금 부정 취득 이 단어들이 뜬 순간 느낌이 와야 돼. 보험 사기꾼. 반사이죠. 반사. 1년이 지나도 이 결론 절대 안 헷갈려요. 자, 5번. 변호사가 형사소송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자, 주체는 변호사예요. 형사사건에서 받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이에요. 자, 변호사는, 제가 변호사죠? 착수금을 일단 받아요. 사건이 들어오면 착수금 받아. 그 다음 이기면, 재판이든 뭐든 의뢰에 이기면 성공했다는 걸로 따로 돈을 또 받아요. 이걸 성공보수라고 해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가 많아요. 민사사건도 있어요. 민사사건은 승소하면 10억짜리 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면 10%, 20% 성공보수 그런 계약도 있어요. 자, 주로 형사사건에서 많은데, 자,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받는 거, 이거 100년 동안 했어요. 100년 동안. 그런데 2015년, 지금부터 7년 전, 대법원 이 판결을 때려버렸어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입니다. 2015년 판례, 최근 판례죠. 그러면 왜 대법원은 형사사건 이제까지 100년 동안 해온 성공보수 이 관행을 반사유로 못하게 해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형사사건은 엄청난 정관예우가 작동돼요. 검찰 어마어마한 재량이 있어요. 기소할지 말지 검찰 마음이에요. 진짜예요. 검찰 마음이야. 구속영장 칠지 말지 검찰 마음이야. 구속영장 신청이 들어오면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영장 담당 판사 마음이에요.
1년을 판사가 형을 때릴지 집행유예를 빼질지 판사 마음이에요. 그날 기분에 따라 기분 좋으면 집행유예, 기분 나쁘면 실형. 진짜 그래요. 진짜. 따라서 형사사건 정관이 작동돼요. 우리나라가 인맥 팔이 안으로 굽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정관, 선배가 들어오면 봐줘요. 왜요? 형, 동생, 아우, 동생, 형님 맨날 술 먹은 사이인데 봐줍니다. 그래서 정관이후 많이 들어봤죠? 그게 형사사건에 작동돼요. 그래서 친한 선배, 후배 오면 봐줍니다. 판검사들이. 그래서 이걸 막아버리겠다. 나온 판례, 엄청나게 좋은 판례예요. 형사사건, 소송공무사학교 이제는 판사입니다. 이유, 정관이후를 막기 위해서. 민사에서는 정관이 작동 안 돼요. 왜? 민사는 법리에 따라 재판이 나와요. 재량이 없어요. 판사가 재량이 없어. 하지만 형사는 엄청난 재량이 있어. 검찰, 법원 재량. 그래서 정관이후를 막아보자 나온 판례가 이 판례예요. 그래서 2015년 이후 이거 안 합니다. 물론 모르게 편법으로 아무튼 공식적으로 못 돼요. 형사사건 송공보수만 판사예요. 따라서 만약 지문이 이렇게 나와. 변호사가 민사소송 대가로 송공보수 받기로 한 약정. 형사가 아닌 민사가 뜨죠. 그러면 판사 아니에요. 형사만 판사예요. 형사. 잘 봐야 돼요. 형사사건 송공보수만. 그게 형사에 제가 동그라미를 한 거예요. 형사. 민사는 정관이 작동될 여지가 없거든요. 비리가 없어요. 그래서 형사사건 송공보수만 판사라는 것 외우십니다. 이건 형사만 판사회, 민사는 아니다. 민사는 이제 우리 12월에 할 거예요. 자, 이건 좀 외워줘야 될 성질이 강해. 형사사건만 송공보수는 판사회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6번 갑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남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이혼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자, 이게 판사회냐 아니냐 둘 중 하나겠죠. 다 해. 다 하진 않고 많이 해. 우리 이혼하지 말자, 잘 살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하지만 여기서 범죄 흔적.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냥 우리 이혼하지 말자.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뭔가를 하지 않기로. 이런 게 어디 있어. 살다 보면 이혼도 해야지. 그래서 이게 왜 판사이냐. 개인의 자유를 국도로 제한해서. 살다 보면 상황은 변화하기 마련이죠.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개차반이야. 그러면 이혼해야지. 저 각서가 발목 잡으면 안 돼요. 저 각서 실제 사건이죠. 대형 판례니까 발목 잡았어. 소송 걸었어요. 원래 모든 각서는 유효해요. 따라서 남편이 이걸 들이민 거야. 당신 각서 썼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이혼 안 할 거야. 1심, 2심,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비록 각서는 썼지만 계약은 했지만 약정은 했지만 이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뭔가를 하지 않기로 나오면 그건 판사예요. 이유, 세상에 절대는 없어요. 살다 보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판사. 이게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이유를 통해서 저 결론을 가져가면 돼요. 자, 7번. 도박자금 제공 목적으로 금전 대여하는 행위. 자, 여기도 떴어. 도박. 도박하라고 돈 빌려줬어요. 도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저 돈 빌려준 계약도 판사예요. 도박하라고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도박 나오면 판사예요, 도박. 결국 형사범죄에 해당되는 건 대부분 판사로 봐요. 그래서 첫 계약, 그러니까 단어로 키워드 잡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와. 첫 계약 하면 안 되지. 판사회. 공무원, 너 뇌물 받았어. 안 돼. 판사회. 허위 진술. 안 돼. 보험사고를 가장 보험금 부정취득 느낌이 왔어요. 보험사기꾼. 판사회. 형사사건 송공보수만 판사회.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안 돼. 개인의 자유를 국도로 제한해서 살다 보면 이혼도 해야지. 도박. 판사예요. 해서는 안 되니까. 결국 키워드 잡고 한번 제대로 느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중 판사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 이건 판사에 해당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런 식으로 대원 판례는 무조건 달달 내오는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이해해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럼 기억이 오래가고 안 헷갈려. 자, 효과입니다. 지금까지 본 게 오른쪽 양가로 1번 판사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예요.
결국 거기 다 있죠. 접계약, 공무원, 허위진술, 처음부터 보험사고 가장, 보험금 부정취득, 형사사건 성공보수,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도박자금 대여계약 다 반사입니다. 자, 반사 효과 이제 봐요. 반사회,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별 3개 할 거예요. 어차피 반사는 다 별 3개예요. 어차피 반사는 다 별 3개인데 한번 읽어봐요. 반사회 질서 자, 선의. 처음 나왔죠, 지금. 선의. 선의란 것은 앞으로 선의 악의가 나오는데 선의는 착할 선이 아니라 어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선이라고 해요. 몰랐는데요? 저 전혀 몰랐어요. 모를 선자예요. 모를 선. 그러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무효죠. 자, 삼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갑과 을이 있는데 병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즉 을이 병한테 거래를 튀었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이 세 놈이 나와요. 갑을 당사자, 삼자는 병. 그런데 이 삼자병이 이와 같은 반사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거래 튼 소은이의 삼자인가 봐요. 앞으로 우리 다음 동네 의사표시 동네 가면 선의의 삼자는 거기서는 보호를 해줘요. 하지만 원칙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예요. 그래서 절대 모든 사람에게 다 무효가 돼요. 따라서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무효돼요. 따라서 갑은 선의의 삼자든 악의 삼자든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있다. 이 지문 선의 악의로 항상 장난쳐요. 의사표시에서는 선의 삼자에게 대항 못하거든.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선의 삼자에게는 의사표시 동네 대항을 못해. 하지만 그쪽은 예외예요. 의사표시는 예외고 무효라는 것은 원칙, 항상 원칙이 중요해요.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걸 외워요. 무효는 절대적 무효. 그래서 의사표시라면 4글자만 뜨지 않으면 절대적 무효.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삼자에게 다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무효니까 갑은 이 무효로 선의의 삼자에게도 무조건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요. 있다. 선의 삼자라고 보면 안 돼요. 엄청 중요해요. 자, 사례로 갑니다. 자, 봐봐요. 갑과 을이 법률행위 계약을 했죠. 그런데 저 계약이 반사회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반사회 무효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주세요 할 수 없어요. 자, 갑과 을을 계약의 당사자라고 해요. 중요한 용어예요. 당사자라는 용어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말해요. 계약한 갑, 을이 그래서 당사자가 돼요. 우리 시험에서. 그런데 을이 이 법률관계를 토대로 병한테 다시 거래를 튀었어요. 이 병을 누구라고 한다? 당사자 아닌 제3자예요. 우리 시험에서 병부터가 3자예요. 당사자 아닌 3자예요. 저 반사에 문제된 계약을 한 사람이 계약 당사자고 당사자 아닌 제3자예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병이 뭔가 을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서 갑에게 쳐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 갑이 과연 이 병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돼요. 자, 이 병은 저 반사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을하고 거래한 선일 수도 있고 또는 갑을 매매가 반사의 사정을 알고 산 악의의 삼자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선의 악의는 착할 선이 아니라 모를 선이에요. 어떤 사정을 저 몰랐어요. 선이. 어떤 사정을 알았어요. 악의예요. 선의는 몰랐어요. 모를 선. 악의는 나쁜 놈이 아니라 알았어. 저 반사회 계약이라는 걸 병이 알면서 을한테 샀다. 악의. 갑을 매매가 반사의 사실은 전혀 몰랐다. 선이에요. 모를 선이에요. 자, 그러면 병이 선이라고 해봐요. 법은 선의자를 많이 보호해 주거든요. 앞으로 선의자는 많이 보호되고 악의자는 많이 법이 보호를 안 해줘요. 자, 이럴 때 만약 병이 전혀 모르고 산 거래튼 선의 삼자라고 한다.
그럴 때 병이 갑한테 뭔가를 요구를 할 때 갑이 이 병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나와요. 왜? 선의 삼자는 많이 보호해 주니까. 과연 갑이 선의 삼자인 병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 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래서 반사회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도 무조건 대항할 수 있어요. 이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 선이 애 필요 없어. 무효는 절대적 무효야.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 꼭 선이 하기로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려요. 함정에. 선이니까 보호되지 않을까? 안 그래요. 그게 중심 잡아야 돼요.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의사표시 동네 지금 아니죠? 의사표시 동네만 예외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따라서 의사표시 그쪽 동네가 아닌 한은 원칙대로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선이든 악이든 모든 삼자에게 다 저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있다로. 여기서 범죄직이 나와버렸어.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삼자에게 절대적으로 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삼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선의 삼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죠. 있다.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원칙 무효, 절대적 무효. 의사표시 동네 가면 이제 예외가 나오지만 지금 우리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죠. 결국 우리 민법 지문은 애우는 게 아니라 봐요. 범죄 흔적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중심 단어 범죄 흔적이라고 그래요. 과연 선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둘 중 하나를 내가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범죄 흔적은 이놈이에요. 법률행위 무효는 머릿속으로 절대적 무효. 절대란 의미를 이해하면 되지.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가 되니까 갑은 모든 삼자에게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예요. 사실은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놈만 잡아내면 돼. 지문 속에서 법률행위 무효구나. 그러면 이걸 외워야지. 처음에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무효의 원칙이거든요. 항상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 원칙을 알고 그 다음 예외로. 처음부터 예외에 빠지면 안 돼요.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어요. 이게 원칙을 알고. 하지만 예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권을 갖추면 이제는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건 예외야. 예외. 그래서 일단 원칙. 무효의 원칙은 모든 3자, 여기 있죠?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 무효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는 원칙이 작동돼요. 원칙이. 원칙 무효. 그래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유는 법률행위 동네 무효니까 맞는 지문. 그런데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우사표시 아닌데? 우사표시 아닌데 X. 이런 식으로 딱 OX를 골라내요. 이걸 외워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원칙대로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는 절대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모든. 이 모든은 선이든 악이든 다 포함한 모든이죠. 선의 3자든 악의 3자든 모든 3자에게 다 대항할 수 있으니까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있다. 그래서 훈련하면 돼요. 되게 장난 잘 쳐야죠. 이건 X지문으로 주로 내요. 반사회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X, 대항할 수 있어. 이거 핵가닥 넘어가요. 왜? 하도 선의 3자를 보호해주는 내용이 많거든요. 우리 민법에. 중심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 단어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무효구나. 너는 법률행위 무효구나. 원칙이 작동되겠구나. 의사표시 아니구나. 선의 3자에게도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처음에 이렇게 자꾸 보면 익숙해져요. 자, 그래서 거기 있죠. 반사의 무효입니다. 선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이유, 법률행위 떴네. 법률행위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 모든 3자, 선의 3자에게도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불공정 법률행위. 폭리행위라고도 교재에 있죠. 폭리를 취한 행위에서 큰 폭의 이익. 이게 폭리거든요. 자, 법조문갑니다.
법조문 제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즉 공정하지 않은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래요. 즉 어떤 법률행위를 보니까 당사자는 갑과 을이에요. 그중 여기는 이제 갑이겠지만 어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어떤 기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대. 불공정한 법률행위네요. 효과, 무효, 힘을 주지 않아요. 아무런 효력을 주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 단어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고 효과는 무효예요. 자, 봐봐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한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법조문에 해당하는 요건을 거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판단이 됐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예요. 반사회 법률행위인데 이 조문이 없어도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 무효가 돼. 하지만 특별히 조문을 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에 해당한다. 단지 법조문으로 독립시켜놨다. 103조, 여기가 104조거든요. 다음 조문에 불공정 법률행위를 독립시켰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얘 동네는 103조에 있을 거예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해요.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하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반사회 법률에 해당한다. 자, 기초 깔고 그러면 이제 사례를 보죠. 목차네요.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봐야 되고 이제 목차예요. 그 다음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하죠.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효과. 법조문 나왔죠. 무효. 항상 요건 효과의 목차는. 그 다음 적용 범위입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조문이 불공정 법률행위 조문이 작동되고 어떤 경우에는 저 불공정 법률행위 법조문이 작동이 안 돼요. 이게 적용 범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2, 3년에 꼭 한 번씩 나오는데 올해 33회 때 나올 케이스였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34회 때는 반드시 나와요. 올해 나올 게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오거든요. 자, 요건 보고 효과 보고 적용 범위를 보는데 자, 먼저 성립 요건부터 봐야겠죠. 자, 성립 요건.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제 교재 성립 요건 봅니다. 자, 사례를 봅니다. 이제 흑반 설명 들어봐요. 갑이란 사람이 있어요. 갑이 누구냐? 법대 교수였어요. 법대 교수여서 강의를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해서 정년퇴직해서 지금 저기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아들놈이 있어요. 자, 갑한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대학생,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돈이 급해요. 1억이 급해요. 왜? 했더니 제가 정성 카지노에서 카지노를 하다가 대출 받은 게 벌써 1억 돼 버렸어요. 미안해요. 아빠 빨리 1억 좀 보내줘요. 그러면 법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된다 그래요. 이유, 아까 도박 나왔죠. 도박 반사회죠. 돈 빌려준 사람 채권이 없어. 채무도 없어요.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돼요. 왜? 반사회거든. 도박 자금 돼요. 반사회 뭐란 얘기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돈 빌려준 사람도 돈 갚으세요. 채권 없어. 그래서 도박 빚이 안 갚아도 돼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법대 교수라 아들아, 도박 빚은 반사회 법률행위 무효기 때문에 너 채무 없어. 안 갚아도 돼. 채권 없어. 갚으라고 권리 없어. 무야? 딱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A가 아들이 아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죽어. 저 폭시한테 빌렸거든. 왜 꼭 법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 아빠 나 죽어. 저 폭한테 빌렸거든. 아빠 빨리 1억 좀 해줘. 그래? 그렇군. 세상은 법대로 되는 게 아니지. 빚을 졌죠?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도박 빚이야. 다른 빚은 안 갚아도 돼.
근데 도박빚을 안 갚아도 되지만 이건 갚아야 돼. 왜? 내 생명하고 관련이 돼 있죠. 폭한테 빌렸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10억짜리 땅이 있는 걸 팔 생각을 합니다. 1억 현금은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놔요. 중개사님 빨리 토지 좀 팔아주세요. 우리 아들놈한테 1억 쏘아줘야 돼요. 안 팔려? 안 팔려. 그런데 연락이 왔어. 중개사한테. 의리한 사람이 사겠다는데 1억이 사겠대. 10억짜리 땅을 의리 1억이면 사겠대. 자, 가면 고민합니다. 과연 10억짜리 땅을 내가 1억 받고 팔아야 되는지. 그 순간 아들한테 전화 오죠.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나 집에도 못 들어가. 그 순간 어쩔 수 없다. 나는 아들을 위해서 10억짜리 땅을 1억에 팔아버립니다. 역시 대단한 아버지예요. 자, 10억짜리 땅을 1억 받고 팔았죠. 갑은 10억짜리 토지를 주고 급부. 반대급부로 받은 건 10억이 아니라 1억. 이게 급부와 반대급부예요. 급부는 내가 준 걸 말하고 반대급부는 당연히 반대로 받은 걸 말하죠. 급부는 10억짜리 토지인데 반대급부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건 10분의 1, 1억밖에 안 됐죠. 자, 불공정 법률행위 하고 있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10분의 1, 1대 10이라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 성립 요건. 첫 번째, 객관적 요건 이거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10억짜리하고 1억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요. 그래서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의 객관적 요건은 충족됐어요. 자,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즉 10억짜리 토지를 1억에 팔면 불공정 법률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법조문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법조문 봐봐.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야 돼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객관적 요건만으로는 불공정 법률이 되지 않아요. 다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죠. 법이 세 가지 주관적 요건을 요구했어. 첫 번째, 공박. 두 번째, 경솔 또는 무경험이에요.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야. 공박, 자 봐요. 공박, 경솔, 여기 또는 무경험. 즉 무슨 얘기냐? 공박, 경솔, 무경험은 세 가지 다 갖출 필요는 없고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이따 하고. 자, 그러면 공박. 공박이 뭐냐?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자, 제 손가락 봐요. 공공할 궁, 급박할 박자예요. 그러면 까꿀로 읽어. 급박한 공궁이에요. 그래서 공박의 개념은 급해. 급박한 공궁. 그러면 아버지 갑은 지금 뭐가 급해요? 뭐가 급해? 돈이 급해. 빨리 1억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금이 급하지. 그래서 보통 공박은 경제적 공박을 말해요. 돈이 급하거든. 하지만 경제적 공박에 한하지 않고요. 자, 시험 이게 나와요. 보통은 돈이 급한 경제적 공박이지만 경제적 공박에 한하지 않아요. 정신적, 심리적 쫓기는 거. 이것도 똑같은 공박으로 봐요. 이게 시험에 4번 나왔어요. 공박이란 경제적 원인에 한하지 않는다.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똑같은 공박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잘 나와요. 이게 됐어. 꼭 돈이 급한 게 공박 아니에요. 나는 돈은 안 급하지만 심리적으로 쫓겨. 이게 남편, 듣기만 해요. 구속된 남편을 빼내기 위해서 그때 뭔가 손해보는 계약을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쫓기지. 남편을 빼내야 된다는. 그래서 공박이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똑같은 공박이다. 자, 경솔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경솔했죠. 우리 평소 쓴 말이지. 살에 깊지 못한 걸 말해요. 경솔했지. 좀 고민 좀 하지. 하지만 이 사람은 고민했어요. 경솔하지 않았어. 고민하다가 이렇게 팔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위해서 한 거. 경솔하지 않아요. 심사숙고했으니까. 자, 무경험. 경험이 없죠. 구체적 의미는 11을 할 거고. 그러면 당사자에게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 세 가지 중 다 있을 필요 없고 셋 중 어느 한 개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법조문에 또는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셋 다 있어야 된다. X. 셋 중 하나만 있어요. 또는이 범죄 현재예요. 또는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불공정 법률의 행위예요. 결국 법조문,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구나. 그러면 불공정 법률 행위 성립. 그래서 성립 요건은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게 항상 우리 목차의 성립 요건이에요. 법이 요구한 요건이 뭐냐? 법이 아버지한테는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현재 공정을 잃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이 요구한 요건이에요. 그러면 법이 요구한 요건이 두 개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그렇지. 10억짜리 토지를 1억밖에 못 받았으면 여기 충족했을 것 같아. 아버지 돈이 급해. 심리적으로도 쫓겨. 셋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법조문 요건은 충족했지만 대법원이 요건 하나를 추가시킵니다. 이거. 폭리를 취한 폭리자 어른. 아버지가 이렇게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돼요. 즉, 을이, 갑이 돈이 급하구나. 내가 이러게 해도 이 사람은 팔 여지가 있구나. 이런 나쁜 의사가 있어야 돼요. 대법원이 요구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애웁니다.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를 취한 폭리자 을에게 상대방, 아버지, 갑한테 이와 같은 급한 사정, 주관적 요건,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 성립이에요. 이게 3번 나왔어요. 장난쳐요. 그냥 안 것만으로 상대방, 폭리자가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 불공정 법률행위 성립한다. X. 안 것만으로 안 돼. 알고. 이용사까지 있어야 돼. 이용사까지 있어야 성립하거든. 단순히 안 것만으로 안 돼요. 이렇게 X 쳤어. 안 것만으로 X. 그래서 X 지문은 제가 따로 나중에 훈련할 거예요. 지금 X 지문보다는 옳은 지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옳은 지문이 내게 정확히 되어 있으면 장난치는 걸 잡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장난치는 걸 또 훈련도 해야 돼요. 그건 나중 시간이 지나서 할 거고 지금은 옳은 지문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객관적 요건, 법의 요건, 주관적 요건 이것만으로 안 되고 대법원이 하나를 추가했다. 알고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이유. 왜 대법원이 이걸 요구했느냐? 이유.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지만 이유 한번 들으면 좋겠죠. 자, 갑이 애초에 10억짜리 땅을 1억에 내놨어. 초급매로. 을이 샀죠. 자,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10억짜리 1억에 스스로 팔았으니까. 급해서. 경제적으로 급해지니까. 즉, 법이 요구한 두 가지 요건 다 갖췄어. 그러면 갑이 스스로 1억에 내놨는데 이게 불공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대법원이 이걸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것만으로 성립하면 스스로 싸게 낸 경우가 다 불공정이 돼버린다. 이건 불공정이 아니거든. 왜? 갑 스스로 1억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 추가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불공정 법률행위 등에서 반드시 상대방, 이놈한테 나쁜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급매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하는 현재 불균형 가격 떨어져. 급해. 초급매. 스스로 한 초급매를 불공정 법률행위로는 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요건을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잘한 거예요. 대법원 판결을 보면 어떤 판례는 잘못된 판례가 있고요. 어떤 판례는 참 잘한 판례가 있어요. 이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저는 어떤 판례가 잘된 판례고 어떤 판례가 잘한 판례는 못된 판례인지 알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몰라. 저는 법을 30년 했어요. 30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낌이 있어요. 이 판례는 잘한 거예요. 스스로 초급매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까지 있어라. 자, 이제 요건 성립했어. 그러면 효과. 당연히
이 매매가 불공정 법률행위 다 이게 갖췄다면 불공정무에 해당. 법조문이 무효라고 했죠. 그래서 효과 이제 넘겨봐요. 법조문이 불공정 법률행위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죠. 무효예요. 자, 똑같아요. 무효. 자, 불공정, 자, 봐요.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질문이 떠요. 그러면 과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떴을 때 이게 맞는지 판단해야죠. 범죄 흔적. 범죄 흔적.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무효는 빨리 머릿속으로 절대적 무효. 따라서 절대적으로 다 무효가 되니까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법률행위 무효인데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X지문. X지문.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문은 범죄 흔적이 있어요.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어. 이걸 계속 찾아갈 거예요.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머릿속으로 절대적 무효, 원칙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병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아까 반사하고 똑같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똑같죠. 불공정도 반사회니까 동네가 같아요. 법률행위 동네야. 반사회 무효든 불공정 무효든 다 법률행위 동네 무효예요. 법률행위 무효.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1타 3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알면 3개 지문을 해결해버려요. 이유.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따라 3자가 선의를 하더라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찾아내면 돼. 너는 법률행위 무효구나. 그러면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이 있다는 거 볼 필요가 없어. 악의로 나와도 되고. 근데 악의는 시험에 안 나오죠. 항상 선의로 나오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또 장난을 쳐, 이거. 옳은 지문도 아니고 이건 장난을 쳐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의사표시에서 하도 많이 봐서 인이 박혀버려. 선의 3자에게는 대항 못해. 이게 나도 모르게 인이 박혀요. 왜? 의사표시가 계속 나오니까. 하지만 중심. 너는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야. 따라서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내. 있다. 오케이. 됐어요. 우리 10분간 쉬고 의사표시.